다만 비트코인이 11만 5천 달러까지의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3일 파이어 시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을 한 가운데 오늘도 시장에서 중요하게 적용될 만한 주요 이슈들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관세 이슈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8월 12일까지 중국의 고율 관세를 유예하는 연장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 측과 직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내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 바로 관세 유예를 해줄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중국과의 무역협상 관계가 매우 좋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대부분의 고율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무역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유예했었던 그 조치가 다음 달 12일에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때를 놓고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 이 회의를 함께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또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키워가는 이 협상국인 중국과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은 이 위험자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심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능성을 높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예상치를 내놨는데요. 이 FOMC에서도 연준이 현재 4.25%에서 4.5%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7월은 금리 동결이 확실시가 되고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말까지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곧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재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파월이 너무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경제가 탄탄하지만 그럼에도 금리 인하를 내리고 있지 않는 부분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 시장의 이슈를 함께 확인을 해보자면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 지도부가 하원에서 통과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공개한 게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의장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총 4분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이라는 임시 제목 아래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7월 17일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 자산 시장 명료성 클래리티 법안을 기반으로 설계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콧 의원 같은 경우는 하원과 상원의 동료들과 함께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지난주 공화당 주도로 하원에서 3가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기반으로 통과가 됐지만 이 중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스테이블 코인과 이 지니어스 액트만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상황이어서 다른 법안들 같은 경우는 상원과 하원의 추가적인 논의가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좀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중요한 주요 골자들은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을 앞으로 SEC가 할 것인지 CFTC가 관할할 것인지 그 경계권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고요. 또 부속 자산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범주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일정 금액 이하에 따른 토큰에 대해서 SEC의 등록을 면제시켜줄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소액 거래
예를 들어 뭐 $300 이하 거래에 대한 신고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초안이 발표가 돼서 일반적인 의견 수령 기간은 8월, 5월까지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의견 반영 이후 정식적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상원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말까지 통과되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SEC나 실제 시행 지침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게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된다면 미국에서의 암호화폐 업계는 훨씬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규제법들이 하나둘 마련되어 가자 보니까 이 기관들 같은 경우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미국 상장사들이 주간 암호화폐 거래량이 411억 달러에 기록하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데이터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중에 34%는 이더리움 매직 전략을 택한 기업이 차지했다라고 하고요. 그 안에서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샤프링크라던가 비트마인의 거래량이 상당히 두드러졌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간밤에 또 12만 달러를 터치해 줬습니다. 현재는 11만 9,5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비트코인이 11만 5천 달러까지의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매도자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인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래스노드가 발표한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현재 건전하긴 하지만 취약한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단기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늦춰질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비트코인이 최근 사상 최고가 경신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시장 내 수익성 지표들이 일부 둔화되고 있습니다. 공급 대비 수익 물량이 여전히 미시력 이익 수익 중인 물량 비율과 미실현 이익 모두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도취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특히 실현 손익 비율이 3.9에서 2.6으로 하락한 게 눈에 띄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에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 이후 시장이 재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세 모멘텀은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의 손실을 웃도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현재 가격대에서의 정체가 향후 조정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트레이더 중 한 명인 단 크립토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이 구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매도 포지션이 함께 쌓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향후 급등락의 연료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11만 5천에서 12만 달러 구간을 주요 변곡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11만 5천 달러 아래에 대규모 유동성 클러스터가 존재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 다른 분석에서는 11만 8천 달러 수준이 단기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현재 시장은 강세가 지속될 여지가 있지만 수익성 둔화가 이어질 경우 심리 냉각과 포지션 조정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횡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환매 승인이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5개 ETF가 SEC에 수정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요. SEC 내부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세부 조율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에 관련된 ETF의 추가적인 승인건이 나와줄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5월 중순 이후로 이더리움을 매수한 기관들의 금액이 100억 달러 이상이 됐는데 이는 신규 발행량의 3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같은 기간 발행된 이더리움보다도 매수하려는 물량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최근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샤프링크가 대표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샤프링크는 다시 한번 이더리움을 2억 달러 넘게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세계 최대 이더리움 보유 상장 기업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평균 단가가 지금 3,200달러라고 하고요. 총 7만 개, 거의 8만 개 가까운 이더리움을 매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샤프링크는 최근까지도 경쟁사인 비트마인에게 최대 이더리움 보유 상장사 자리를 잠시 내어준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 비트마인을 다시 한번 샤프링크가 뛰어넘는 매수량을 보여주면서 이 1인자의 자리를 놓고 기관들의 자리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리플 같은 경우는 CME 쪽에서 선물 거래를 사상 최고치가 기록이 된 데이터가 간밤에 또 확인이 됐습니다. 선물과 현물에서 모두 이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금 파이어 차트에서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지금 도미넌스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60.23%로 소폭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59%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비트에 대한 비중이 좀 커진 상황이고요. 지난 1시간 동안 87%의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였었고 앞으로 4일 추세 구간도 여전히 90%가 넘는 종목들이 오를 것이다 라는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는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롱에 대한 포지션이 뜨고 나서는 파이어라인 위를 웃돌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시간에서 12만 달러를 다시 한번 재탈환해 주기도 했는데 지금 장기 추세에 대한 저항을 뚫고 올라가주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단기의 저항인 12만 200달러 선까지도 다시 한번 터치해 줄 수 있을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같이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인 이후 지금은 숏에 대한 포지션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캔들도 전반적으로 파이어라인 아래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 추세 지금 지지까지 내려와 있는 가운데 단기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단기의 하락 추세가 3,619가 지지 라인이고요. 3,761달러 선이 저항 구간인데 이 안에서의 가격 횡보가 이어지는 것일지 일단은 1차적으로 이 장기의 지지 구간인 3,650달러 구간을 지지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쪽에서의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리플 같은 경우는 롱에 대한 시그널이 떴죠. 파이어라인 위에서 캔들이 형성되고 있고요. 3.5달러 선을 리플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상승이 유효한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보합권에 가격이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가 3.63달러까지의 돌파가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강한 상승 국면이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3.46달러를 뚫고 아래로 내려와 주게 된다면 리플도 추세적으로 약간의 조정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분석들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메이저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간밤 그나마 가장 가파르게 올라줬던 게 바로 솔라나였습니다. 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170달러 부근대에 있었다가 오늘은 200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캔들이 파이어라인 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나마 상위 종목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상승폭을 보였던 만큼 단기와 장기에 대한 추세가 모두 확실한 상승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장기와 단기에 대한 저항 구간이 208달러에서 210달러 사이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면 과연 솔라나가 다시 한번 250달러까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10달러까지의 터치 가능성도 열어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안에 좀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에 대한 가격 분석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추가적인 변동성이 어떻게 나와줄지 함께 기다려보시고 저는 내일 시황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장의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